제주 순정TV에서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숨골과 철새들의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는 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국토부 같은 관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2공항 관련의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누락되어 있어서 굳이 개인적인 노고와 사비를 들여서 애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궁금합니다.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새를 찾아 헤매게 하고 숨골을 찾아 헤매게 하는지 직접 만나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라는 심정에 엄마 손잡고 동생 손잡고 조그만 빨간 디카 하나 들고 이제 새를 쫓아다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예뻐서 쫓아다녔어요. 새가 예뻐서.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중학생이 되어서 제주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비닐을 먹고 이제 괴로워해서 실려온 새들도 있었고요. 낚싯바늘이 입에 걸려서 온 새도 있었고요. 풍력 발전기에 날개가 잘려온 새도 있었어요. 그런 새들을 보면서 딱 든 생각은 내가 새들의 예쁜 모습만 봤구나, 아름다운 모습만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의 예쁜 모습만 사랑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픈 모습도 보듬어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게 만드는 게 정말 사랑하는 길이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 같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하도 철새 두레지 앞에서 캠페인도 했었고요. 새들을 지켜주세요. 하면 안 될 수칙들만 간단하게 이제 화려하게 입지 않기,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않기, 새들과 거리 지켜주기,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써서 쓰고 그려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새를 위해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는 연구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새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아가서 앞으로는 함께 더 살아가자. 즉 공존하자.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연구 활동도 시작하고 조금 더 국제적인 장소에서 토크쇼도 진행하고 국제적인 토크쇼. 네. 국제적인 토크쇼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제주의 새에 대해서 더 알리고자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도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새들의 휴식처예요. 이 하도리는 보여지는 이곳뿐만 아니라 저 깊은 곳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 갈대밭이 있어요. 조금 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네,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고 이곳보다 훨씬 더 넓은 갈대밭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맹금류도 피할 수 있고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보니 많은 새들이 여기를 휴식처로 삼는데 성산에서 먹이 활동하는 새들도 이곳으로 오고 새화에서 먹이 활동하던 새들도 이곳으로 와요. 또 여기는 이제 다른 곳과 다르게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아주 잘 꾸려져 있는 거예요. 먹이 활동할 만한 장소도 많이 있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새들은 날마다 보이는 게 아니라요. 겨울 철새, 여름 철새, 나그네 새, 텃새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10월이잖아요. 네네. 겨울이 다가오죠. 네. 그러면 겨울 철새들이 오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익숙한 물닭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는 알라고리, 홍머리오리, 청머리오리, 고방오리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도 철새 노래들에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올해부터는 그 패턴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저어새도 왔고요. 원앙도 왔고 홍머리오리랑 고방오리랑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오고 있는데 원래라면 가장 먼저 왔어야 했을 물닭이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가 저는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겨울철 새들은 원래 3월, 4월이 되면은 다시 떠나야 해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6월, 7월까지 머물기도 하고요. 이 저어새들이 원래 겨울철 새인데 올해 7월까지 이곳에서 보였어요. 그런데 이 새들이 떠나지 않는 것은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곳이 먹이가 풍부해졌다. 대표적으로 이제 직박구리 아시죠? 네네네. 직박구리 우리 흔하게 볼 수 있고 시끄럽게 우는 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아래 남방부 이제 따뜻한 지역에 사는 직박구리인 검은 이마 직박구리가 있는데요. 네. 이 검은 이마 직박구리가 올해 하도 철새 도래지에서 번식에 성공했어요. 이 친구들이 1월 달에 왔는데 아직까지 남아있고 번식에 성공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 제주도가 따뜻해졌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그럼 이곳을 찾는 철새들이 어떤 식으로 생태가 이루어질진 아무도 알 수가 없겠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는 예전에 있던 그 기록들은 정말 기록이고 데이터일 뿐이고요. 앞으로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국토부 설명회에 갔더니 국토부 그 담당자가 새는 100m 높이로 날고 비행기는 더 높게 500m 높이로 날면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시던데, 그렇죠. 예원님 입장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웃으셨어요 지금.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철새 도래지에서 바로 보이는 지미봉 있죠. 저게 지미봉이죠. 네, 저 지미봉은 해발 고도가 160m예요. 160m.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좀 멀리 보이는 저 말미오름. 말미오름. 네, 그리고 알오름. 알오름. 이 두 오름 붙어 있는데요. 네. 그 둘의 높이가 150m예요. 매 독수리, 말똥가리 이렇게 다른 새나 포유류를 사냥해 먹는 새들의 맹금류라고 하는데요. 그 새들을 이제 잡아먹고 사는 새들이 저 지미봉이나 말미오름 위를 날아다녀요. 심지어 보면은 말미오름에서는요, 매가 번식을 했거든요. 이 매가 번식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살고 있는 그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인데 뭐 나는 비행 고도가 100m다 어쩌다 하는 거는 어쩌면은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참새, 직박구리 이런 새들을 보면서 이제 비둘기, 참새, 직박구리. 애기들은 뭐 높이는 안 나니까 새들은 별로 안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조그만 도요새들 있잖아요. 네네. 작은 도요새들도 저 멀리 히말라야를 넘어오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엄청 높은 거 아시죠? 그 산맥을 넘어와요. 그 산맥을 넘어올 만큼 높이 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안 난대.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황당했죠, 그 말에 대해서. 저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목소리를 모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힘있고 의미가 전달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제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자료들을 이제 새들의 입장에서 본 자료들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청산을 지키는 사람들이랑요 함께 하고 있는 준비인데요. 이제 새들의 방식으로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청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새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주자라는 의미로 이제 이곳의 생태를 조사하고요. 이제 꾸준히 조사해 왔어요. 이전에도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꾸준히 조사했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네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렇게 새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그 자료를 쉽게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냥 누구나 학생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공존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리고 싶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들이랑 사람이랑 공존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정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새들 이야기를 들었고 새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제 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짝만 생각하면은 누구나 새들의 친구, 즉 생이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새들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김예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도리에서 정말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